그 다음에 만약에 소득이 11,000달러를 넘어서거나 소득이 14,370달러가 되지 않으면 이제 소득이 이 구간 안에 있으면요. 이 구간 안에 있으면 40%를 받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최대 4,400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텍스 크레딧으로, 이제 크레딧은 사실 보조금이라는 뜻입니다. 크레딧으로 4,400달러를 받았어요. 그럼 소득이 12,000달러가 되면, 예를 들어서 무슨 뜻이냐면 12,000달러가 됐습니다. 그럼 이거의 40%는 4,800달러잖아요. 그럼 제가 크레딧으로 4,800달러를 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시멈은 4,400달러여서 이제 소득이 그 이상 넘어서게 되면 그냥 4,400달러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 구간이 여기에 있을 때 14,370달러 요 구간 안에 있으면 무조건 크레딧은 4,400달러까지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 안에 있는 사람은 추가로 그냥 4,400달러를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득이 14,370달러가 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페이즈 아웃 한다고 표현하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보조금 지급 규모가 줄어드는 거예요. 쭉 크레딧이 쭉 비례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14,370달러를 받고 있었어요. 1시간 더 일을 하면 10달러만큼을 더 벌 수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1시간 더 일을 해서 제가 10달러를 추가로 벌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14,400달러의 크레딧을 받을 수 있어요. 제 소득이 14,370달러면 이거의 40%를 크레딧으로 받는 것이, 제가 다음 테이블에 정리해 놨으니까 그때 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14,370달러면 저는 크레딧 맥시멈으로 4,400달러를 지금 다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제가 1시간 더 일을 하면 10달러만큼을 레이버 인컴으로 벌지만, 여기에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제가 받는 맥시멈 크레딧이 이제 조금씩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1.06센트만큼 크레딧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줄어들어요. 4,400달러에서 다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4,400달러에서 조금 늘어난다는 뜻이 아니고요. 맥시멈은 항상 캡은 4,400달러예요. 이렇게 쭉 오서 올라가다가 4,400달러 도달하면 계속 가다가 소득이 그거보다 더 늘어나면 그때부터 줄어드는 거예요. 크레딧이. 그래서 크레딧은 이런 형태를 기본적으로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페이즈 아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 수준이 35,000달러를 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완전히 크레딧은 없어지게 됩니다. 시간당 10달러라고 한번 가정을 하고, 노동시간이 늘어날 때 레이버 인컴이 어떻게 변하고 크레딧은 어떻게 변하고, 그래서 총소득 어떻게 변하는지 제가 한번 정리해 봤는데,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서 중요한 가정은, 이 테이블에 해당되는 기본적인 가정은 뭐냐면요, 급여라고 하는 것, 뭐 직장 생활을 할 텐데 급여라고 하는 것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해서 지급하는 경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샐러리의 개념이 아니라 웨이지의 개념으로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시간당 임금은 10달러고 뭐 1시간 일을 하게 되면 10달러만큼의 이제 근로소득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 연말정산을 한 다음에 저한테 그거의 40%에 해당하는 크레딧 4달러를 지급해 주는 거예요. 그럼 저의 이제 총소득은 14달러가 되겠죠.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1시간 일을 했을 때 얼마만큼을 추가로 받게 되는 거냐면 14달러만큼을 추가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가의 기회비용이 이제 14달러가 됩니다. 1시간 더 일을 했다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20달러를 제가 버는데 정부는 저한테 이거의 40%인 8달러를 주니까 저의 총소득은 28달러가 되고요. 그래서 1시간 일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추가로 1시간 더 일을 하게 되면 제가 추가로 버는 소득이 14달러가 돼요. 쭉 여러분 추론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1100시간을 일을 하게 되면 곱하기 10을 해서 제 레이버 인컴은 11,000달러가 되고요. 정부는 여기에 40%의 크레딧을 제공을 할 거예요. 그러면 11,000달러의 40%는 4,400달러니까 저의 토털 인컴은 레이버 인컴 11,000달러 더하기 크레딧 4,400, 15,400달러가 저의
예, 토털 인컴이 되겠죠. 연 소득입니다. 뭐 연간 애뉴얼 토털 애뉴얼 인컴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요한 것은 여기죠, 여기. 예, 여기. 그래서 1시간 추가로 일을 했을 때 토털 애뉴얼 인컴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14달러씩 늘어나는 거예요. 14달러씩. 계산해 보세요. 여기에서 여기 변할 때도 14달러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여기에 구분을 했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맥시멈 크레딧이고요. 4,400달러 이상은 지급하지 않아요. 제가 1시간 더 추가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1,101시간을 일을 했어요. 그러면 제 레이버 인컴은 11,010달러가 될 것이고 여기에 40%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맥시멈 크레딧 4,400달러를 받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토털 애뉴얼 인컴이 얼마나 변하냐면요. 1,100시간을 일하고 있다가 이제 1시간 더 일했을 때 제가 추가로 받는 소득은 그냥 마켓의 웨이지 레이트 10달러가 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맥시멈 크레딧 4,400달러를 그냥 이제 럼썸으로 지급하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1시간 더 추가로 일을 하면 크레딧이 달라지지 않고 저는 마켓 웨이지 10달러를 추가로 벌 테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는 10달러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 사이에서는 제가 1시간 추가로 일을 했을 때 추가로 얻는 소득은 마켓 웨이지 레이트 10달러와 같아요. 여기에서는 14달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14,370달러까지 제가 맥시멈 크레딧을 제공한다고 말씀드렸고 이 소득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크레딧이 어떤 식으로 줄어드는지 보시죠. 제가 여기에서 1시간 더 추가로 일을 해서 1,438시간을 일을 했어요. 그러면 레이버 인컴이 10달러만큼 추가로 발생하겠죠. 그렇죠? 예. 레이버 인컴이 추가로 10달러 발생합니다. 1시간 더 일을 했으니까요. 자, 그런데 맥시멈 크레딧 4,400달러에서 제가 지금 10달러를 벌었는데 이거의 20%만큼을 이제 차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10달러를 벌면 이렇게 8달러 정도를 크레딧에서 차감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략 뭐 10달러 곱하기 0.2106이니까 대략 한 2달러 정도, 2달러 한 10센트 정도가 차감된 거죠. 그래서 저의 크레딧은 이제 대략 뭐 한 4,398달러가 제 크레딧이 됩니다. 생각해 보시면 10달러를 마켓에서 추가로 벌었는데 지금 크레딧에서 2달러만큼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내수로 계산해 보면 8달러 정도만큼을 추가로 번 것입니다. 정확히는 7.894달러를 제가 추가로 본 거예요. 한 번 더 해보죠. 거기에서 이제 1시간을 더 추가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20달러를 추가로 벌 거예요. 그렇죠? 여기 14,370에서 추가로 20달러를 벌었습니다. 자, 그러면 전 추가로 20달러를 벌었으니까 거기에 20%에 해당하는 4달러만큼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금액에서 4달러만큼이 줄어들어요. 조금 더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계산해 보시면 1438시간을 일을 했을 때와 1439시간을 일을 했을 때 추가로 1시간 더 일을 했을 때 10달러가 추가로 늘어나지만 동시에 크레딧이 20%만큼 2달러 줄어드니까 저는 추가로 얼마를 번 거냐면 대략 8달러 정도를 번 거예요. 그래서 쭉 이 인컴 구간에서는 1시간 추가로 일을 했을 때 얼마를 벌게 되냐면 정확히 그냥 대략 8달러 정도를 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앞에 구간에서는 10달러, 그 위에 구간에서는 이제 14달러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소득 수준이 35,260 얼마죠? 네, 35,260달러 넘어서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더 이상 크레딧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계산해 보면 여기서 딱 떨어져요.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뭐 전혀 받지 못하든가 뭐 아니면 대충 이제 이 값 둘 사이에 이제 맥시멈이 될 텐데 뭐 정확히 떨어지진 않겠습니다만 이때부터는 이제 크레딧이 사라지게 되고
소득 수준이 비교적 높은 사람의 경우에는 당연히 1시간 더 일을 하게 되면 뭐 $10만큼을 더 버는 거죠. 마켓 웨이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선을 이제 구체적으로 다르게 그려볼 수 있어요. 이제 여기서 출발해 보죠. 인다우먼트 포인트. 여기서 출발합니다. 붉은색으로 표시한 새로운 예산선을 우리가 해석해 보는 건데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이렇게 쭉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일하는 시간을 늘려가면 1시간 일을 더 했을 때 마켓 웨이지 $10를 받을 수 있고 그것의 40%를 추가로 정부로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EITC의 자격을 갖는 사람은 1시간 일을 했을 때 추가로 얻는 소득이 바로 $14가 되겠죠. 몇 시간 일을 할 때까지 이게 해당이 되냐면 앞에 테이블에서 보면 1100시간이라고 제가 그냥 표시를 했습니다. 그냥 편하게 계산하기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거 꼭 그런 거 아니에요.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다 시간당 임금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 샐러리의 형태로 급여를 받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게 만약에 뭐 한 9월, 10월 이럴 때 취직하시는 분들은 연소득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EITC 자격을 갖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시간당 임금으로 급여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레이버 인컴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1대1로 근로시간과 노동시간과 레이버 인컴을 그냥 제가 1대1로 매칭을 일부러 시켜놓은 거예요. 계산하기 쉽게. 그래서 만약에 노동시간이 110시간이 되면 그렇죠? 레이버 인컴은 1100달러 잠시만요. 1100시간인가요? 1100시간이죠. 1100시간. 노동시간이 1100시간이 되면 레이버 인컴은 시간당 임금이 $10니까 11,000달러가 되고요. 여기에 이거의 40%인 $4,400를 크레딧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실제로 이만큼 일을 하게 되면 얼마만큼을 소비할 수 있냐면 $15,400를 소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으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1시간 더 일을 했을 때 얼마를 받게 되냐면 $14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마켓에서의 웨이지 레이트는 $10여서 사실 푸른색 점선과 같은 예산선이 맞아요. EITC 자격이 없다면 이런 $10인 예산선을 갖게 되지만 EITC 자격을 갖게 된다면 적어도 노동시간이 0에서 1100시간 구간 내에서는 훨씬 더 스티프한 예산선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EITC가 도입되면 그래서 이 사람이 수급 자격을 갖게 된다면 그렇다면 시간당 임금은 이 사람한테 $14가 됩니다. 40%의 텍스 크레딧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 구간을 한번 생각해 보죠. 자, 그 다음 구간은 15,400달러에서 18,770달러인데 이건 이제 대응하는 게 바로 이 구간이에요. 소득 구간이 이 사이에 있을 때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죠. 그래서 1100시간 일을 하거나 여러분 시간하고 꼭 1대1로 대응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간과 제가 대응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370달러를 벌려면 몇 시간 일을 해야 되냐면 1,337시간을 일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사이 노동시간이 1,100시간에서 1,437시간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40%의 크레딧을 제공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맥시멈 4,400달러이기 때문에 그냥 이 사람들은 무조건 맥시멈 4,400달러를 받는 거예요. 크레딧으로. 그러면 1시간 더 일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의 레이버 인컴은 얼마나 늘어나냐면 그냥 캐시 그랜트가 늘어난 것과 같은 거니까 $10의 예산선을 갖게 되겠죠. 항상 4,400달러를 받습니다. 럼썸으로. 그래서 웨이지 자체가 변하는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net wage, 여기서 net wage는 뭐 earned income tax credit 같은 효과를 반영했을 때 net wage가 market wage와 달라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10가 되고요. 이 구간에서는. 그 다음에 소득 수준이 14,370달러 이상이 된다면 대충 시간으로 우리가 환산해서 생각해 본다면 1,437시간 이상 일을 하게 되면 시간당 임금이 $10니까 14,370달러 이상을 벌게 되잖아요. 그때부터 그 크레딧이 비례적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얻는 소득, 추가로 발생한 네이버 인컴에 비례해서 텍스 크레딧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시간 더 추가로 일을 했을 때 약 8달러 정도를 추가로 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텍스 크레딧에서 10달러를 추가로 벌었을 때 텍스 크레딧에서 2달러씩 이렇게 줄어드는 거니까요. 뭐 대충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1437시간부터 시작해서 대략 3526시간 정도 일을 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텍스 크레딧이 줄어들어서 이 사람들이 직면하는 예산선의 기울기는 대략 8달러 정도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 추가로 일을 하게 되면 10달러를 추가로 벌 수 있지만 텍스 크레딧에서 2.106달러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1시간 일을 했을 때 추가로 받게 되는 net wage라고 하는 것은 7.894달러가 됩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늘어나는 소득이 7.894달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뭐 근로시간이 많거나 혹은 소득 수준이 비교적 조금 더 높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제 예산선의 기울기가 더 완만해진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쪽 구간은 스티프하고 이쪽 구간은 동일하고요. 이쪽 구간은 플랫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근로시간이 굉장히 많거나 혹은 소득 수준이 비교적 높은 사람의 경우에는 EITC 자격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똑같이 취업을 했는데 1월 달에 취업을 했어요. 그러면 연소득이 비교적 높을 거 아니에요. 연말에 가서 연말정산하는데 연소득이 꽤 많이 발생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EITC 자격을 갖추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득 수준이 비교적 높아서. 그러니까 취업할 때 저는 사실 EITC가 없을 때 첫 직장을 가졌기 때문에 EITC 같은 거는 이제 못 받았는데요. 저는 8월 달부터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8월 16일부터 아직도 기억. 2006년 8월 16일에 처음 직장 생활을 했는데 8, 9, 10, 11, 12 대략 한 이제 5개월 월급 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보니까 그 소득이 물론 이제 뭐 월급을 많이 받은 편이죠. 저는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연말정산을 했더니 제가 낸 소득세를 다 돌려받았어요. 그 이제 면제되는 거죠. 텍서블 한 인컴 자체가 워낙 작아서 상대적으로 워낙 작아서 만약에 취업을 할 수 있다면 가능한 이제 가을에 하는 것이 좋고 그러면 여러분은 연말정산해서 낸 소득세 다 돌려받을 수 있고 100% 환급받을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100% 환급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EITC 자격도 갖출 수 있게 되겠죠. 자, 마지막 구간은 이제 소득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그냥 1시간 더 일을 했을 때 받게 되는 늘어나는 소득의 크기가 정확히 시장에서의 시간당 임금과 같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EITC와는 이제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의사결정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EITC가 도입될 경우에 혹은 이제 뭐 수급 요건을 갖추게 될 경우에 자격 요건을 갖추게 될 경우에 이제 노동 공급 의사결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의사결정의 변화를 한번 볼 텐데요. 만약에 EITC가 없었더라면 이 사람은 전피를 선택했었을 것이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의 임금이 이러한 무차별 곡선을 갖는 사람의 리저베이션 웨이지보다 낮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저베이션 웨이지가 충분히 낮아서 죄송합니다. 리저베이션 웨이지가 충분히 높은데 시장의 임금이 그거보다 낮아서 지금 이 사람은 노동시장에 들어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만일 EITC 자격을 갖게 되거나 혹은 EITC가 도입이 된다면 이러한 정책이 도입된다면 어떻게 될까? 이 사람은 아마도 더 바깥쪽에 있는 무차별 곡선과 접하는 점을 찾게 되겠죠. 기본적으로 예산선 자체가 달라질 테니까. EITC 도입으로 인해서 예산선이 변화하게 되고요. 예산 집합 혹은 뭐 예산 제약이 변화하게 되고
이 사람의 의사결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화가 나타나겠죠. 이 그림에서는 이 사람은 이제 점 P에서 점 R로 이동을 한 거예요. 중요한 차이점은 EITC 도입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노동시장에 참여하게 되고 많은 시간은 아니겠지만 일정 시간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EITC를 도입하게 된 그 취지가 뭐냐면 아까 봤듯이 이제 캐시 그랜트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람들이 노동 시장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는, 참여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아야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EITC를 그 디자인했던 이런 거 다 그 레이버 이코노미스트들이 들어가서 이제 디자인하는 건데요. 이걸 이제 디자인했던 가장 중요한 모티브가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노동시장에 참여하도록 넛지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웰페어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그 사람마다 좀 다른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사회복지학 하시는 분들도 조금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여하튼 그 어떤 측면에서만 한쪽 측면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웰페어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스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이제 하나의 중요한 목표거든요. 근데 EITC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은,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은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정 시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이버 인컴 자체가 그렇게 높은 사람은 아니겠죠. 우리가 앞서 얘기했듯이 대략 11,000달러에서 레이버 인컴이 14,370달러 사이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그런 사람의 경우 만약에 EITC 자격이 부여된다면 그러면 이 사람은 맥시멈 크레딧 4,400달러를 그냥 받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추가로 일을 했을 때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이제 10달러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컴 이펙트가 작동하는 거죠. 그렇죠? 인컴 이펙트가 작동해서 여가 시간은 늘어나고 노동 시간은 줄어들게 돼요. 여기 있습니다. 이런 이제 우리가 현상도 관찰할 수 있고, 세 번째 케이스는 아까보다 조금 더 일을 많이 하고 조금 더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한 15,000달러 이상 연소득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의 경우에 만약에 EITC가 도입이 된다면 뭐 다양한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 재미있는 현상은 이런 경우에 어떤 점을 선택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예산선이 2번 꺾인단 말이에요. 바깥쪽으로 꺾이는 부분이 2군데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꺾이고 이렇게 꺾이잖아요. 그래서 14달러, 10달러, 대략 8달러 이렇게 2번 꺾여요. 킹크가 2개 나타나는데 두 번째 케이스 B보다 케이스 C에서는 이 사람은 조금 더 많은 시간 일을 하고 조금 더 높은 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발생할 수 있냐면 EITC가 도입이 되고 수급 자격을 갖게 되면 이런 점으로도 물론 갈 수 있겠죠. 이런 점으로도 물론 갈 수 있는데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선택은 요 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페이즈 아웃 한다는 표현을 썼었는데 노동시간이 늘어나서 레이버 인컴이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어느 수준 이상을 넘어서게 되면 맥시멈 크레딧 4,400달러가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제 경계가 되는 것이죠. 그 트레시홀드인데 딱 요 트레시홀드를 선택하는 경우가 훨씬 더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일을 해도 10달러를 받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8달러만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으로 갈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경제학자들이 보는 사람들은 대체로 정말 합리적이에요. 실제로 데이터 같은 것들을 분석해 보면 이 점을 넘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체로 이 딱 경계에 걸려 있습니다.
제가 얼핏 생각나는 뭐 제가 생각날 때마다 논문 같은 거 말씀드리겠다고 했잖아요. 요건 조금 다른 케이스이긴 합니다만 EITC와 관련된 건 아닌데요.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무슨 뭐 텍스 크레딧이라든가 그러니까 뭐 세금을 면제해 준다든가 혹은 이제 세금을 환급해 준다든가 이제 이런 기준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 그 자영업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영민하게 행동을 하는지를 이제 미국 데이터가 보여주는 게 하나 있는데 어떤 트레시홀드를 넘어서게 되면 그 베네핏이 확 줄어들거나 지금 우리가 말하는 바로 이 소득 기준이잖아요. 대략 15,000달러. 이 소득 기준 혹은 이 영업 이익 기준을 넘어서게 되면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 베네핏이 크게 줄어들어요. 그럼 이제 이 자영업자들이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지 봤더니 이 트레시홀드를 넘어서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영민하게 행동을 합니다. 다수의 경제학자들이 보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나이브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영민하고 합리적이고, 자기 자신의 어떤 그 플래닝을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재작년인가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에스터 듀플로라든가, 이 디벨롭먼트 이코노믹스 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푸어 이코노믹스라고 하는 책 읽어보시면, 저개발 국가라든가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에 사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영민합니다. 굉장히 합리적이고요.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도 이 점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확히 이 트레시홀드에 걸릴 겁니다. 자, 이런 의사결정을 우리가 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세 번째 케이스고요. EITC로부터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두 가지 결론이 있는데 첫 번째는 기존에 일을 하지 않던 사람들이 EITC가 도입이 되면 실제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려고 하는 인센티브가 강해진다라고 하는 데이터 결과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까 EITC가 도입되면 사람들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아져요. 이거는 사실입니다. 대체로 남자들한테서는 잘 관찰되진 않고요. 이제 여자들한테서 많이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노동시장 참여율, 경제활동 참가율, 노동시장 참여율이 상승하고요. 실제로 1시간 일을 했을 때 받게 되는 임금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정반대 효과인데 기존의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노동시간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인센티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도입되기 전에 노동시장에서 일정 시간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의 경우에는 노동시간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존에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서는 노동시간의 변화가 나타나겠죠. 우리가 앞에서 봤던 케이스 B와 케이스 C에 해당할 텐데 대체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결과는 노동시간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챕터 2에서 본 레이버 서플라이에서는 인컴 이펙트와 이제 서브스티튜션 이펙트 중에서 뭐가 더 큰가에 따라서 그 방향이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케이스 B에서는 여기서는 당연히 인컴 이펙트만 작동하니까 그 노동자가 직면하는 웨이지 자체가 달라지지 않은 거잖아요. 똑같이 $10니까 이 경우에는 인컴 이펙트만 나타나서 여가 시간은 늘어나고 노동 시간은 줄어들 것이라고 for sure 얘기할 수 있지만 케이스 C의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또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서는 웨이지가 떨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싼 거 더 많이 소비하겠죠. 그렇죠? 여가를 더 많이 소비할 것입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인컴 이펙트와 서브스티튜션 이펙트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EITC의 효과는 대체로 기존에 일을 하지 않던 사람들이 일을 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캐시 그랜트냐 EITC냐 뭘 할 것이냐 그냥 간단하게만 정리하겠습니다. 캐시 그랜트 혹은 웰페어 프로그램 이런 형태의 웰페어 프로그램 복지 정책들은 대체로 이제 근로의욕을 근로의욕 어렵네요. 워크 인센티브 근로의욕 맞나요? 워크 인센티브를 떨어뜨리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EITC는
일을 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수급 자격을 얻지 못하고 일을 하기 시작할 때 수급 자격을 얻기 때문에 EITC는 기본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일을 하도록 만드는 그런 이제 너징 효과가 있어요. 너지와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EITC는 뭐 사람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이 다수의 연구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예, 휘리릭 끝내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도 제가 시험 문제 내고 싶어하는 이슈들이 있긴 있지만 좀 휘리릭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라이프 사이클에서의 노동 공급인데 지금 우리는 여가 노동 혹은 여가 시간과 소비 사이의 관계예요. 내가 오늘 여가를 1시간 더 즐기면 그만큼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비가 줄어드는 그런 트레이드오프를 받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어느 한 기간 내에서의 의사결정의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사람 인생 전체를 생각해 본다면 라이프 사이클에서 생애 주기라고 이제 번역하죠. 라이프 사이클에서 생각해 보면 내가 오늘 여가를 포기하고 일을 한다면 그만큼 소득이 발생할 것이고 그것은 현재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내가 늙어서도 아니면 여러분 나이가 더 많아졌을 때 그때 소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라이프 사이클에서의 의사결정은 뭐 두 가지를 사실 다 봐야 되는 것이죠. 소비냐 여가냐 이런 것에 대한 의사결정 혹은 뭐 소비냐 노동이냐 이런 것에 대한 의사결정뿐만이 아니라 오늘의 소비냐 뭐 내일의 소비냐 이런 거의 의사결정이 이제 복합적으로 다 작용하는 것입니다만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오늘 내가 여가 시간을 줄여서 일을 하게 되면 미래의 소비를 늘릴 수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몇 가지 개념만 소개를 하고 간단하게 데이터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워커의 에이지 어닝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연령에 따라서 소득이 어떠한 경로를 갖는가, 뭐 패스가 어떻게 생겼는가, 혹은 궤적이 어떠한가. 그래서 이걸 그냥 저는 에이지 어닝 프로파일이라고 부릅니다. 연령 소득 프로파일 이렇게 부르셔도 괜찮아요. 나이 소득 프로파일 뭐 다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뭐 이제 20대 초반이잖아요. 그래서 뭐 30대가 되면 어떤 소득 궤적을 따라갈까? 트레젝토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프로파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렇게 경제학자들이 추정을 해서 이렇게 그래프로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러한 그래프가 에이지 어닝 프로파일이라고 합니다. 예상되는 경로 30대가 되면 대체로 소득이 얼마만큼 40대가 되면 얼마 50대가 되면 얼마 이렇게 쭉 우리가 프로파일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림을 보여드리기 전에 대충 생각해 본다면 점점점 나이가 들수록 소득이 증가하다가 어떤 연령대에 도달하면 정점을 찍겠죠. 그 다음에 쭉 떨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노동시간도 비슷한 패턴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로를 연령에 따른 정의를 해보자면 나이에 따른 소득의 예상 소득의 궤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로파일이라고 해도 괜찮고요. 경로, 궤적, 뭐 프로파일 다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wages는 그냥 임금 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레이버 인컴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금, 노동소득. 자, 임금은 대체로 젊었을 때는 낮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상승하다가 한 50대 전후로 피크를 찍고 그 이후에는 이제 쭉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상되는 형태의 그림은 왼쪽이 이제 age earning profile이고요. wages. 그래서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다가 뭐 이렇게 정점 50대쯤 돼서 정점을 찍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근로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뭐 쉐입 자체가 그렇게 소득만큼 이렇게 가파르진 않을 거예요. 근로시간의 변화가 막 뭐 젊었을 때는 뭐 굉장히 적게 일하고 나이가 많아지면 더 많이 일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대체로 이렇게 조금 더 완만한 형태의 쉐입을 갖는다고 볼 수 있겠죠. 근로시간입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이 데이터는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한 사람의 생애 주기를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 이제 이런 연구들을 한 걸 찾아서 뭐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런 연구들을 사실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았고요. 또 제가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트러스트하지는 않아요.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어떤 경제학자들은 굉장히 이렇게 이념 같은 것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으시는 경제학자들이 있어요. 특히 노동 경제학을 하시는 분들 중에 이념에 굉장히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에 대해 좀 부정적인 견해가 있습니다만, 연구 결과가 자기의 이념과 이렇게 합치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네. 저는 좀, 네. 여하튼 지금 보시는 그림은 뭐냐면, 어느 한 시점, 2019년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의 근로소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여기 있다고 해서, 총 근로시간입니다. 여기 있다고 해서 나중에 10년 뒤에 이렇게 간다고 보장할 수는 없어요. 지금 30대가 지금 160시간 정도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이 10년 뒤에 이렇게 간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의 현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경제사회가 앞으로도 계속 지금과 같은 상태를 유지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10년 뒤에 저 점으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20년 뒤에는 이 점으로 갈 거고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해석하는 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보시면 145시간에서 160시간 레인지에 있어요. 이 레인지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노동시간도 제가 앞에 그렸던 이런 형태랑 조금 다르긴 하지만 30대 때 정점을 찍고 40대는 조금씩 줄어들죠. 시간당 임금으로 제가 계산을 했는데 이건 이제 뭐 총 근로소득은 아니고요. 시간당 임금 다른 데이터가 없어서 제가 이걸 준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해석하실 때 여러분이 10년 뒤에 여기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10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아무도 nobody knows죠. 그래서 지금 30대의 평균 시간당 임금이 대략 한 22,000원, 40대의 시간당 임금이 24,000원, 그 다음에 뭐 50대가 이렇다. 이제 총 근로시간 곱하면 대충 총 소득은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시면 40대 같은 경우에 총 근로시간은 30대보다 적은데 시간당 임금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적은 시간 일을 하는데 더 많은 시간당 임금이 높기 때문에 총 근로시간 곱하기 시간당 임금 총액을 하면 40대에서 근로소득이 조금 더 높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조금 더 높게 나타나겠죠. 보시면 이제 비슷한 이렇게 인버스 U-shape, U를 거꾸로 해놓은 게 인버스 U-shape이죠. 이런 이제 형태를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활동 참가율 데이터인데요. 여성이 파란색이고 남성이 주황색입니다. 예. 그래서 연령에 따라서 경제활동을 참가하는 사람의 비율 이렇게 볼 수 있죠. 넷째로 30대, 40대, 50대에 걸쳐서는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90% 이상의 일을 하는데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대 후반이 되면 이제 경제활동 참가율이 크게 떨어집니다. 이건 뭐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뭐 결혼, 출산, 육아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경력 단절이 나타나는 이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육아 이런 문제들과 결부되어 있는 현상이고요. 아직도 이제 2019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이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납니다만 여기서도 여러분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 이 경로를 따라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지금 현재 상황이고 10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또 모르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경기 변동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변화인데요. 여기에서는 노동 공급은 뭐 당연히 생애 주기, 젊었을 때, 중년, 나이가 들었을 때 어떻게 변화하는가도 이제 중요하고요. 그게 바로 이제 라이프 사이클에서의 노동 공급이라고 한다면 경기 변동 과정에서도 이제 노동 공급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제 전공 분야가 이제 이쪽이기도 하지만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경기 변동 과정 주로 이제 리세션이겠죠. 경기 침체기에 시간이 뭐 다 돼서
빨리 끝내는 것보다 이 부분은 저희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디맨드로 넘어가겠습니다.